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빨리 이 부자가 되고 빨리 은퇴가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는 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어렵지 않게 보인다. 그게 정상적인 게 그렇게 보는 게.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 50억, 뭐 100억, 뭐 30억 그 정도 가진 부자들도 많지는 않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자,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준에서 쉽지 않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은퇴하고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무슨 뭐 귀족처럼 살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조급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조급함. 젊었을 때,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젊었을 때 BMW, 벤츠, 포르쉐 몰고 싶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걸 누리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욕심은 젊었을 때 당장 뭐 1, 2년, 2, 3년 안에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항상 그 무리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도박.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도 정석으로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겠다, 뭐 2배, 3배, 10배짜리를 먹겠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 들어가고 뭐 이상한 바이오주 들어가고, 자, 그래서 거기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어떤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투기주에 투자해서 다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기의 공부의 양과 질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험까지. 자,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피크에 올라가면 그냥 쉽게 돈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정상적으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해서 한 몇십억을 벌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가볍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기회가 왔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요번에 그 방송에도 나왔죠. 그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번 그 작년에 상승장에서 한 100억 벌었대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들어가서 여유 있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경험이 무서운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조급함이라는 건데, 저도 그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 초반,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됐을 때는 젊은 나이에 BMW 타고 싶은 거죠. 화려하게 놀러 다니고 싶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직장 생활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투자자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실패를 했냐?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자, 그 조급함 때문에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기본기를 쌓아가지고 주식시장이 그때가 참 그 좋은 시절이었는데 투기성 거래를 한 거예요. 투기성 거래.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거의 투기성 거래잖아요. 거의 뭐 그거 뭐 수수료 내다가 끝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먹은 돈과 수수료가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데이 트레이더는 그 어떤 투기성 거래인데, 물론 이제 데이 트레이더를 잘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극소수고, 자, 그리고 그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TV를 보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억도 잃어요. 하루에 10억도 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몇 억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뭐 이제 제 경험이지만 하루에 몇천만 원 일이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멘탈이. 자, 그럼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루에 몇천만 원 일이면 그 다음날에 그걸 복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계좌가 3분의 1이 녹아 있어요. 2분의 1이 녹아 있고. 자, 그러다가 계좌가 거의 바닥날 때쯤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 데이 트레이드의 고수들은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 그 탄탄하게 어떤 자신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서 그런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중기, 장기, 뭐 단기도 다 골고루 하는 편인데 이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는 거의 안 해요.
뭐 중기는 조금 하고 거의 다 이제 장기로 들어가는데 거의 안 한다. 왜냐면 이제 주식을 뭐 거의 한 30년 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장기더라는 거예요. 장기. 자, 뭐 이거 제가 주식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초조함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20대는 그게 더 급하고 30대는 20대보다 좀 덜 급하고 40대도 급해요. 근데 이제 50대 되면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50대 되면 조금 알게 된다. 그렇게 빨리 가서는 되질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은 없다. 빨리 가는 길은 없고 천천히 기초를 바닥을 다져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부자가 되는 길에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무슨 12년, 15년, 20년이 걸려서 뭐 내가 30억을 벌겠다, 50억을 벌겠다, 100억을 벌겠다 그러겠느냐. 그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12년, 15년, 20년이 돼도 30억, 50억, 1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 자기 친구들 중에 그만큼 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나마 그렇게 돼도 성공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보다 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굳이 이 부동산, 뭐 주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대세 상승장을 한 두 번 잘 만났다. 뭐 그 사이클이 빨리 와서 거기서 뭐 7배 튀기고 그 다음에 또 7배 튀기면 빨리 벌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아주 근데 그건 초고수급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고수급에 한해서는 고수급에 한해서는 뭐 30억, 뭐 50억 정도, 100억은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어렵고 30억, 50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버시는 분들은 뭐 5년, 뭐 늦어도 한 10년 고수급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는 그렇게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매 시장도 뭐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돼요. 일단 걸러서 들어야 게 경매는 조금 그 유튜브를 보면 막 그 초대형 대박을 쳤다라는 그런 방송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다 경매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경매라는 거는 약간 그 도박과 같은 거라 이 뭐 도박과 같다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고 왜냐면 막 2, 30억짜리도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있는 물건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박도 터지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제가 그 작년 한 2년 전인가요? 한 그 경매 고수한테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막 그 경매를 뭐 몇천 건 이렇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경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한 방에 다 날렸다는 거예요. 자, 그 뭐 어떻게 날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가슴 아픈 얘기는 뭐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가를 받아서 뭐 10억 이상 남기고 파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팔면 되거든요. 쪼개서 팔고 뭐 하면 그렇게 나오긴 해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 입지가 좋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세금 제고 모으면 뭐 한 5, 6억 벌면 그 5, 6억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5, 6억을 벌면 다음엔 얼마를 벌고 싶어요? 10억을 벌고 싶은 거야. 다음에 10억을 벌면 20억, 30억을 벌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빨리 돈을 벌면 이렇게 쉽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렵게 자기가 기초가 탄탄하게 벌면 이게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쌓아가야 돼요. 이게 돈이라는 것은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너무 젊어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은 너무 쉽게 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너무 안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런 점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 이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이제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아파트는 이제 무주택자 입장,
지금까지 집을 못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달려들 수도 없고 뭐 추격 매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은 막 자기 자산의 볼륨을 키웠잖아요. 막 그래서 다 뭐 최소한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막 자산가가 됐고, 나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실 필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경험을 얘기하면, 88년도만 해도 막 88년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다가 10년 뒤에 또 IMF 전에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IMF 직전에도. 야, 집값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막 그때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한 얘기가 뭐냐면, 와, 이거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1년, 뭐 2000년도 초반. 자, 그때만 해도 야, 이거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해서 돈 벌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폭등을 했잖아요. 2006년도에 폭등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2006년도에 뭐라고 했냐? 이제는 절대 안 오른다. 앞으로 집값이. 예? 이제는 절대 안 오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다 팔았잖아요. 그죠? 다 팔았어요. 그때. 주변에 같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집 팔고 무주택자 돼가지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2006년도였어요. 그만큼 2006년 상승장이 무서웠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집값이. 야, 그럼 진짜 이건 뭐 거품이고 폭락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 기회가 없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또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예를 들어 어떤 위기가 와서. 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은 분명히 거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는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이 주택시장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뭐 토지시장도 마찬가지고, 토지시장은 또 틀려요. 토지시장은 어떤 자기가 토지를 볼 수 있는 안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안목,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고수들 그렇잖아요. 상가 고수들도 그 상가를 이걸 얼마에 팔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적용해서 어떻게 팔 수 있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블루오션이다. 자, 그렇게 봐야죠.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왜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뭐 너무 벼락거지가 됐다,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봤는데 기회는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오더라. 강남의 아파트가 나중에 얼마가 될 줄 몰라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얼마가 될 줄 모르고 세종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가 될 줄 모른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낙심할 필요 없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공부다. 준비하는 거, 준비.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요번에 많은 사이클이 벼졌잖아요. 많은 투자 상품들 벼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벼졌잖아요. 그죠? 그걸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고 초기에는 무엇에 진입을 하고 나중에는 언제 어떻게 세테크를 해서 어떻게 목돈을, 종잣돈을 올려서 마지막에 뭐로 또 어떻게 투자 플로우로 가져갈 건가. 자, 그런 것까지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시는 분이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조하지 말아라. 절대 젊은 사람일수록 초조하지 말고 긴 레이스로 가는 거예요. 긴 레이스. 이 공부를 즐겨가는 거예요. 막상 또 벌면 또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쓸 기회도 많지 않아요. 뭐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즐겨가면서 하다 보면 더 재미있게 투자도 되고, 자기도 모른 채 자기 의식을 못했는데 어느새 자산이 커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의 자산이 크게 성장했다는 걸 어느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가 언제든지 돈을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겠구나. 그런 단단한 지식을 갖게 되고 단단한 근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